이재명 대표는 매력이 있어요. 특히나 두 번째 만났을 때는 3시간 넘게 굉장히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갈 거라는 것을 느끼죠. 왜냐면 사실 그 이후엔 전 잘할 거라고 보니까 그 전에 또 선생님 마음 바꾸고 나면 또 우리 지지자한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카메라를 보고 약속 이거 한번 가능한가요? 아이, 그거는 이건 좀 그런. 그 차이뿐만 아니고 지금 참 제가 평생 시장경제 체제를 위해서 목이 쉴 정도로 늘 뛰어다니고 했는데 그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자기의 정책으로 또는 자기의 주장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국힘당이거든요. 근데 국힘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어디에서 이런 정당이 나왔는지 이해불능의 어떤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썩어가는 좀비가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절망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민주당이 운동권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이제 탈색이 되고 시민에 의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12.3 개헌으로부터 저 난리가 나 있는데 초선 국회의원조차 입 쳐닫고 가만히 침묵으로,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국힘당이라는 정당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지는 안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실 만한 그런 패널 분 저희가 오늘 섭외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잼며들었다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어때? 보수의 아버지,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규재 주필님 오셨습니다. 박수. 아버지 그러면 그럼 뭐 개인적으로 어떤 호칭이 마음에 드세요? 보수의 뭐 만약에 누가 불러준다면? 아니 뭐 보수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은 썩 맞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보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거든. 소위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고 방송을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인사를 못 드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되길 바래요. 박수.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자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보수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은 글쎄 너무 카테고라이즈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그래서 누군가가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주필님 자꾸 막 최욱 형님도 그렇고 막 보수의 아버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차라리 그래 나는 이렇게 소개해줘라. 시장경제주의자 뭐 이런 정도면 모르겠어요. 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면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거.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토크를 들어가기 예. 전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이은미 편으로 또 우리 정치 오락실이 구독자 예. 1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노래도 하나 했습니까? 아, 노래는 살짝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첫 녹화라 또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또 감사 인사, 10만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 오락실에 우리 그 정규재 주필님을 모신 이유를 제가 예.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큰 대선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의 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자, 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훈 의원 같은 분들도 우리 쪽에서 너무 환영해주고 네. 이슈가 많이 됐던 이유가 진짜 보수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으로 옮겨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볼까 하다가 딱 우리 또 네. 정규재 주필님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 우리 주필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 근데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귀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안 됩니다, 주필님. 저희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아니 그 모여있는데 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등산도 가고 결국에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셨어요. 등산을 못 갔어요 그래.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출연을 흔쾌히 응해주신 이유는 또, 아니 가능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게 좋고 가능하면 대한민국 보수의 거의 그 합리적인 합리적 보수. 지금 같은 저 국힘당 같은 모습이 아니고 합리적인 그런 그 보수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하려고 그러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우면산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는 너무 좀 가깝고 가깝고. 조금 이제 드라이브해서 겸 나가서 야. 무슨 뭐 사실은 내가 좀 젊었을 때는 험하게 탔죠. 오. 뭐 지리산, 설악산 1년에 몇 번씩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뭐 좀 높은 산으로 네. 좀 다니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등산까지 오늘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러. 근데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입니다라고 하니까 되게 또 흔쾌하게 또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보수들도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보수는 사실 이 군사 독재 시절이 끝나고 나서 군사 통치 시절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시민에 의한 보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키워내야 된다는 사명감들은 소위 올바른 보수라면 누구나 늘 생각하는 일인데 네. 누구나 늘 실패를 해왔죠. 주필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그 과정들을 중시한다. 과정을 중시하죠. 목표 근데-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아요. 목표는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네. 못할 수도 있고. 목표가 중요해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추구의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게 진짜 보수의 가치구나. 근데 불과 시계를 한 1주, 2주 전으로만 되돌려 봐도 네. 그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의 선출 과정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주필님이 말한 보수의 비판을 가치, 그런 그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 그 과정 깡그리 무시하고 네. 마치 그냥 한 사람을 갖다 꽂아 넣으려는 그런 마구잡이 시계. 그래서 보수가 부끄러운 집단이 된 거죠. 그게 그 국민의힘은 보수였는데 타락하게 되었다 또는 보수였는데 어떤 절차나 과정 속에서 퇴행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올바른 보수 정당을 사실은 보수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힘당 같은 경우에 판사검사의 정당이죠. 경찰의 정당입니다. 국정원 퇴직자들의 정당이 거기다 관료들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다 퇴직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들어와서 되게 이제 권력기구,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기구에 존재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보수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집단이 지금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일하는 건강한 중산층들의 정당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전에는 군인들의 정당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소위 시민 출신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쭉 하시게 되고
말하자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어떤 시대 구분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바람직한 형태로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시대 구분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좀 더 과격성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도 봅니다만은. 근데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회창 씨가 영입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분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시세 또는 정권이 시민정당으로 연결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박정희의 따님인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네. 정규재 선생님을 보기에는 사실 많이 익숙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네. 보수 쪽에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그래서 정규재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쪽에 줄을 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보수 쪽에서 그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사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 정규재가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네. 보수까지 포용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다릅니다. 이재명의 방향으로 민주당이 말하자면 뒷받침을 하면서 따라서 성숙해 갈 거냐 하는데 앞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이 달려 있다고 나는 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는 방향이 나는 우리나라 진보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고 격려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제 우클릭이다 또는 중도하다고 얘기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적어도 경제정책만큼은 시장의 경쟁 원리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터닝을 할 거다는 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문화나 사회 쪽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따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뒤에서 밀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창조적으로 바뀌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심일 텐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념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또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내재화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일단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우클릭으로 흔히 얘기하는 건데 명백한 우클릭이라기보다 적어도 경제정책만큼은 실용주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어떻든 국정의 슬로건을 성장과 통합으로 달고 있죠. 민주당이 성장 정책의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장에 맞는 자본의 투자라든가 또는 노동시장의 개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전망이 가능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의 민주당과는 약간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많은 시민들이 주목했던 이유는 저는 약간 그거랑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재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주위에 따르는 아까 민주당 여타 의원들 그런 분들을 통합력으로 이끌어서 적지에 적소에 맞는 인재를 배치하고 사실 그런 게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기 때문에 실용주의 맞아요. 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되지는 않고 근데 두 번째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정책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는 A처럼 해야 된다 또는 B처럼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정답인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게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과 기조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두는 게 핵심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으로 얼마든지 그 상황에 따라 맞춰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어가자면 이제 어쨌든 정규재가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 보수 정당이 보수의 그 맛이라든가 보수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게 지난해 12월 3일 날 그 어처구니 없는 계엄 조치를 내놓는 군사 반란에 가담하는 정당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이라든가 또는 우클릭의 어떤
지향점을 보이는데 보수가 그것을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아, 좋습니다. 네, 정치오락실에서 진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당당 때문에 광고 시간입니다. 당당 때문에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음식을 먹으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음식 먹으면 여러분들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 한 포를 먹어주시면 혈당을 내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하고 나면 졸리신 분 또는 피곤하신 분, 식습관으로 식후 혈당이 다 높아지신 분들인데 그럴 때 이 당당 때문에 한 포를 드시게 된다면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이 추출물 성분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함량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국내산 5가지 부원료를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여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이, 뽕나무잎, 혈당 잡는 돼지 감자까지 이 한 포에 들어있습니다. 액상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먹었을 때 체내 흡수 효과가 빨라서 식후 혈당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리뷰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꾸준히 먹은 후부터는 식후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혈당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건강검진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치 조절 잘했다고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맛도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식후에 먹기 좋습니다. 이거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6개월분 구매 시에 11분 분량 그리고 10포를 더 준다고 하니까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 광고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대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갔었죠. 그다음에 이제 21대 대선, 요 두 가지의 대선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의 몰락입니다. 보수의 몰락. 보수의 그러니까 몰락. 지난 3, 4년 전보다 더 보수가 몰락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아니, 완전히 망했다. 보수의 몰락이죠. 지금 뭐 지지율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의미가 없는 지지율 구간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패는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거고 정치적 함의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이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 승패 문제는 뭐 거의 결정이 났다고. 결정이 났다. 그런데 국힘당이 정당으로서 어떤 나름대로의 생산력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은 이미 끝났다. 민주정당으로서의 소위 시민적 민주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미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으로서는 어떻게 국힘당을 빨리 해체해서 없애고 좋은 시민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되고 국힘당의 체제는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정치 오락실이 공통적으로 이제 패널들한테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규제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막 이재명 대표의 그 상대원동 연설을 보면서 우는 거는 워낙 많이 이제 회자가 됐으니까 뭐 그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상대원 연설에서 보듯이 극도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참혹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참혹한 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또 실용주의적 말하자면 증오와 적대감,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가 적대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위 지도자적 중용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서 뭐 기어 올라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참혹한 생활 속에서도 절제력을 발휘해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놀라운 어떤 영혼의 탄력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내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과거의 민주당에서 앞으로 아까도 저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것이 이재명의 성공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포인트인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은 굉장히 도그마적인 민주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양보나 타협은 안 되죠. 그러니까 싸우는 민주당, 투쟁하는 민주당이었어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하는 유연한 민주당, 말하자면 시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중을 찾아가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따라가 줄 거냐는 게 사실은 우리의 관찰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과 별개로 예, 민주당이 따라갈 예. 것이냐.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유연한 분이고 탄력성이 있는 분이고 실용주의적인 분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실용주의라는 말은 아마 제가 많은 칼럼을 쭉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칼럼 중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아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기회주의였기 때문에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이 우리가 중용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좌우의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용이라는 것은 적중이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의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지금 이제 숫자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단순히 진보가 얼마나 형성이 되었다, 보수가 얼마나 찌그러들었다, 위축되고 있다 이런 거로는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진보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중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도 이런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고집스러운 민주당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을 그저 비판을 누가 잘하느냐를 경주하는 듯한 이런 민주당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어떤 선택들을 책임있게 해가는 그런 민주당이 될 거냐는 데 있어서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지금 아직 이제 선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죠.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에 저도 이제 몸 담고 있지만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가장 큰 지점이 당원 주권이 현실화됐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뭐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이제 권리당원이 합류를 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당원들이 유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대선 지구 지선 통과하면서 이제는 당원들이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 이런 거를 실현하다 보니 의원들이나 민주당 타 의원들이 잘못한 게 있거나 뭔가 좀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게를 하게 되면 당원들이 먼저 심판을 보통 하는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그런 좀 걱정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당원들이 좀 매섭게 또 잘할 때는 사탕도 주지만 못할 때는 또 회초리를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정치의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과거의 정치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지금의 정치 지형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어떻든 당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사실들을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해볼 만한 리더십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무슨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또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는 역시 리더십의 변화가 크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의 소위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제거되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말하자면 당원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거나 또는 공천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당을 보면 전혀 그런 과정이 없고 밀실에서 결정이 되고 누가 결정하는지 아직도 모르죠. 저는 그 윤석열이 결정하는 거다. 윤석열이 있는 테이블 위에서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연장선이 뭐냐면 주필님께서
이재명 대표께 했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창원 연설에서 하셨어요. 그 혹시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시면서 내가 정규재 주필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 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봤어요. 그거 맞죠. 거기에 차이점 명확히 나와요. 호남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때로는 채찍을 든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밀실 정치처럼 네. 대구 TK는 그냥 정당이 이 사람이라고 정해놓으면 그냥 그 사람이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또 우리 주필님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해 주셨다. 그 부분 좀 확 와닿더라고요. 그 차이뿐만 아니고 지금 참 제가 이 평생 시장 경제 체제를 위해서 목이 쉴 정도로 늘 뛰어다니고 했는데 그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자기의 정책으로 또는 자기의 주장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국힘당이거든요. 근데 국힘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어디에서 이런 정당이 나왔는지 이해불능의 어떤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썩어가는 좀비가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절망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민주당이 운동권의 민주당이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이제 탈색이 되고 시민에 의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12.3 개헌으로부터 저 난리가 나 있는데 초선 국회의원조차 입 쳐닫고 가만히 침묵으로,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국힘당이라는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에서 규정한. 그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번 제품 정치오락실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는 제품이긴 한데 한번 했다 하면은 정말 판매량이 높아서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 오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벨라잇. 짜잔. 사실 벨라잇은 여러분들 요즘에 피곤하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거나 조금 자다가 깨서 뒤척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먹는 이런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 벨라잇이라는 제품이 100%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취침 30분 전에 요거 하나 딱 먹어주시고 30분 정도 있으면 왜 이렇게 졸리지? 라는 반응이 와서 저도 실제로 잠이 안 올 때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수면 장애 또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빼고도 혹시 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 뭐 시차 바뀌거나 또는 낯선 곳에서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래서 면세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이 벨라잇이 면세점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벨라잇 요거 하나 집에 구매해 놓고 정말 내일 빨리 자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나씩 꺼내 드시면은 정말 몸에 좋다, 그리고 몸에 부담이 하나도 없다, 100%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지금까지 벨라잇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어가자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중도 보수, 뭐 보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외연 확장으로. 이 메시지를 던진 직후에 보수 진영 또는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진짜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주필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는 보수는 뭐 그 변화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숫자로도 보이죠. 한 30% 정도는 당에 포섭되어 있는 정상적인 지지자라기보다는 좀 극단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이 지난 4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보수를 파괴한 주장이 소위 부정선거론입니다. 근데 그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한 30%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숫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숫자를 제외한 국힘당과 일체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 보수라든가 또는 중도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국힘당을 못 찍게 되었으니까 반사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주의 깊게 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선택 가능한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거다.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다 보시는 거고.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은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이나 이거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뭐 그런 그 태극기 끝에다가 성적이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의미는 없다. 오케이, 그럼 확실히 이제 외연 확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대구 TK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20% 조금 넘는 득표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 대선에. 자,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대구 TK가 아니고 부산으로 가보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대략?
글쎄요, 뭐 한 45% 정도 가까이 나올 거라고 나는 보는데. 부산에서 45% 가까이. 지지율로 따지면 실제로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 가봐야 되는 거고. 부산이 그렇게 변한다고 본다면 대구도 내부적으로는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중에 도저히 국힘당은 찍을 수가 없다. 찍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 시민들이 지금 고려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찍어줘서 국힘당을 살려놓기는 살려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주장이 있을 텐데 아마도 빨리 죽이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아예 빨리 죽이고 그냥 새 주자로 갈아엎자. 또 저는 그런 노선을 지지합니다. 그럼 그런 노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찍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그렇겠죠.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찍어보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최소한 지금의 국민의힘이 빨리 해체돼야 다음 보수에도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김문수는 안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찍을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면 또 혹시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연성 독재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 합리적 보수라는 것은 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직접민주주의가 늘상 우월한 것도 아니고 대중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늘상 그것이 우수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붕괴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중민주주의 확산의 결과와 필연적 연관을 갖고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질문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야, 이거 국힘당은 망해야 되긴 망해야 되겠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두려워하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대구에서 뭐 한 이번에 30% 지지율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3분의 1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김문수 씨가 옛날에 그 김부겸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건 한 지역구 얘기고. 그때 이제 김부겸이 됐잖아요. 김부겸이 거의 뭐 엄청난 표차로 김부겸이 당선됐죠. 물론 이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비중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넘겨주더라도 대통령을 넘겨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그 바로 그 또 다름 아닌 김문수가 김부겸하고 붙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이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가 우세할 거라고 제가 뭐 부산에 또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합니다만 판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부산의 있거든요. 실제 그 보수 그 지인들 판이 바뀌었다. 판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그렇다면 대구도 상당한 허용을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확실히 이길 것이고 대구에서는 30%는 넘을 것이다라고 보신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걸 정 기자가 예측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예측하는 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뭐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스스로 생각하시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이런 변수가 있을 것이다. 선거 판세를 바꾸는 어떤 변수는 별로 안 나올 겁니다. 판세 바꾸는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폭발적으로 관세를 높이던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진정된 분위기고 또 중국과의 관세가 비교적 부드럽게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어떤 변수가 되어서 판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것이 말하자면 한덕수를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 한덕수 변수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어떤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와서 판세를 바꾸는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지금 선거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당선되는 즉시 대통령이 취임하게 돼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 내부의 권력 투쟁 문제거든요. 저는 당 내부
이후에 어떤 권력 투쟁이 나타나나 하는 것에 조금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것이 당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느냐 하는, 말하자면 뭐 홍이냐 전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어떤 고양이냐 하는 이제 논쟁들이 좀 생길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을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줄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유심히 보고 있으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매불쇼 제가 챙겨보는데 네.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윤혜 선배가 말씀하신 건데 아 이래놓고 이거 3일 전에 또 아 잠깐만 여러분들 보수 여러분들 이거 이재명 아니야 막 이런 말 하시면 어떡하냐 막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거는 내인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달려있죠. 네, 민주당이나 네. 이재명 대표가 자, 이때까지 내 우클릭인데 진짜인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만일에 한다. 투닝한다 그러면 지지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그럴 들어서 일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국힘당을 어떻게 찍겠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나는 어쨌든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매력이 있어요. 특히나 두 번째 만났을 때는 3시간 넘게 굉장히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네, 이재명 네.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갈 거라는 것을 느끼죠. 왜냐면 사실 그 이후엔 전 잘할 거라고 보니까 그 전에 또 선생님 마음 바꾸고 나면 또 우리 지지자한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카메라를 보고 약속 이거 한번 가능한가요? 아이,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뭐 분명 없는 행동.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정규재 선생님이 그 이재명 대표의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제가 특이한 지적을 하나 찾아냈는데 뭐냐면 정치 오락실에 네. 옛날에 정세영 장관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전 네. 통일부 장관. 네. 근데 이제 또 아신다고 말씀하셨었죠. 예, 근데 정세현 장관님한테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어린 시절, 그 소년공 그 이야기, 성남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정규재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좀 뭔가 인생을 진짜 좀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린 시절을 주목한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예.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가 참혹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힘당 또는 보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동안에 30-40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개혁이라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사회가 마치 이 고인물 같은 조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헝가리라든가 또는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것처럼 소위 검찰 독재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현상에 더해서 제가 요즘 그 칼럼에 종종 그런 말을 쓰고 네.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자비로우시다.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국힘당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그 부조리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이 불법 위헌적 계엄을 한 이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검찰이나 소위 서울대 법대로 상징되는 법조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 조직인지를 느끼게 되죠. 네. 말하자면 하느님은 윤석열을 통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어서 우리가 대법원이라든가 이 사법부조차도 권위주의적인 어떤 문제를 안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새로 느끼게 되죠. 뭐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뭐 술집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당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다는 의과대학이 확장된 인원에 따라서 들어온 애들조차도 우리 공부 못하겠다고 집단적으로 휴업 동맹을 하는 아주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런 기득권이 관철되는 사회 또는 이 아래위가 순조롭게 이렇게 협화하지 못하는 소위 공화적 화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기득권적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들을 남겨주고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린 시절을 주목하는 좀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처럼 이력 산하는 세계 최고인 이런 계급 출신이 아니거든요. 물론 계급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이 아랫단 출신임. 그 아랫단 출신이 어떻든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나름대로 볼러타일리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네.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대통령에 도전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75년도에 대학에 와서 조금 적응되자마자 상계동에 가서 야학 예, 맞아요. 예, 그 말씀 야학 많이 교사를 주셨죠. 했는데 예. 그때 상계동이라는 것은 논밭을 지나고 또 조그만 도시가 나오고 또 지나고 또 논밭을 지나가고 해서 저 정말 멀리 있는 조그만 야학의 한자촌 야학에 제가 다녔는데 상계동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성남시로 이사도 가고 원래 그 사람들이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상계동으로 가고 일부가 이제 성남시에 가고 그랬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야학에 다녔던 어린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이 좀 올라오셨고요. 격앙이 됐던. 예.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정치오락실 마지막 공통 질문 우리 주필님께 드리고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까? 요거를 좀 길지 않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기대컨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것 같고 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세계가 올 것 같고 네. 공무원들이 가만히 노는 꼴을 못 보는 네,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마 지금 하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공공부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밑에 있는 온갖 종류의 단체 이런 것들이 무려 1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데 대한 청소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원래 그 우리 사회 구조상 진보 진영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진보가 쏘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약간 웃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그 얘기 맥락은 네. 이제 이재명 대표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책이나 방향성이 유연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뭐 그거는 사실 이제 하다 보면 맞춰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너무 저는 이제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또 안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손대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아까 사법개혁부터 해서 뭐 별의별 노동개혁 뭐 경제정책 외교 뭐 수없이 많을 텐데 또 이럴 때 우리 또 주필님께서 좀 같이 힘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못한다고 바로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우파 진영 안에서도 저는 뭐 싫은 소리 하는 게 원래 제 직업입니다. 네. 싫은 소리 하는 게 그렇죠. 제 직업이어서 제가 아주 매스럽게 질책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보름 남짓 기간에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일할 사람을 짜야 되고 총리를 구해야 되고 본인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예, 주필님이 좀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되더라도 잘 돌아주시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랑 밥 몇 번 먹으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주필님하고. 몇 번은 아니고 한 뭐 두어 번 정도. 근데 김문수는 밥 먹자고 안 했죠 주필님한테. 그렇죠. 그 김문수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네. 주필님 모시고 식사도 이렇게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주필님한테 딱 그 느낌 받았다니까. 주필님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순간까지 일단 대표님이랑 딱 함께 간다 일단은. 네, 이번 광고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사실 글루타셀도 정치오락실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이긴 한데 약국과 또는 9,000건에 가까운 그 실제 후기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품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가렵거나 피부에 트러블, 땀띠, 습진,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뿌려주는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 바로 이 글루타셀입니다.
가려움증에도 사실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글루타셀이 10주년을 맞이해서 5월, 6월간 2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 대용량 제품 20% 할인 포함해서 전 제품이 20% 할인이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글루타셀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 100ml짜리 중간 크기 제품을 그냥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제품이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수많은 개발 끝에 완성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었고 이제 주필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혹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들께 너무 이 진영적 사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이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숙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숙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물론 뽑히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의탁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멤버십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슨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뭐 이래가지고서야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 국민들의 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근재 우리 주필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